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국내 OTT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2학년 4반 11번 박준영입니다. 여러분들은 OTT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OTT는 오버 더 탑의 약자로 여기서 탑은 셋톱박스를 의미합니다. 셋톱박스의 기존 범위를 넘는다라고 직역해 볼 수 있는데 OTT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왓챠 등을 우리는 OTT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익히고 나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OTT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로 해외 기업의 독점 문제입니다.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 OTT 서비스 사용자 수의 추이를 보면 사용자가 넷플릭스로 910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고 그 다음으로 웨이브, 티빙 등이 뒤를 이루었습니다. 웨이브가 두 번째로 사용자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넷플릭스와 무려 591만 명가량이나 사용자 수가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정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해외 기업 독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국내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 예를 저는 웨이브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예 앞서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을 보자면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창작자를 존중해주며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넷플릭스 콘텐츠 중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정서 및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전에 투자의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러한 정서 및 분위기보다도 콘텐츠의 창의성에 더 주목해줍니다. 두 번째로 넷플릭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웬만한 콘텐츠들의 퀄리티를 뛰어넘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들입니다. 지옥, 종이의 집, 브리저튼, 퀸스 갬빗 등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들은 넷플릭스의 구독을 끊을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웨이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웨이브는 SKT와 지상 3파 방송사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웨이브의 문제점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아무래도 지상 3파 방송사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보수적 내부 인사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콘텐츠는 송출하기 어렵습니다. 콘텐츠를 송출할 때 소위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이렇다 보니 오리지널 콘텐츠 흥미도도 낮고 콘텐츠 화제성도 저조합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가 과거의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주요 고객층의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개별 결제를 요구하는 콘텐츠들까지 존재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보고 싶은 콘텐츠들을 마음껏 볼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독점 콘텐츠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플랫폼들과 겹치는 플랫폼이 콘텐츠가 많다 보니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웨이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OTT 플랫폼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OTT 서비스의 문제점 두 번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이 KBS의 OTT 급성장 속 주도권 갈등 속출, 단일 법제화 시급이라는 뉴스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DNA 혁신으로 의료 DNA를 바꾸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웨이브와 티빙 등에 이어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까지 미디어에 뛰어들면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의 영역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업체 간 갈등이 빚어지며 콘텐츠 공급 중단 등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관련 법제도의 재원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표승현 씨는 10년 넘게 이용하던 유료 방송을 2년 전 해지하고 OTT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좋아하는 채널만 보는 그런 리모컨 전쟁 없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컨텐츠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표 씨처럼 IPTV나 케이블 방송을 해지하고 OTT 서비스만 이용하는 이른바 코드커팅 사례는 최근 국내에서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국내 OTT 업계의 지난해 매출액은 7,800억 원을 넘어섰는데 6년 전에 비하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도권을 쥐기 위한 OTT 업체 간 갈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콘텐츠 가격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J E&M이 LG U+ 모바일 TV의 콘텐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콘텐츠를 볼 수 없는 상황.
모두 신생산업인 OTT를 규제할 법제도가 미비해 발생한 문제인데 관련 정부 부처 3곳은 따로따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지능기본법을 통해 각각 OTT 산업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려고 하는데 중복 규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이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준수해야 될 요건들도 많아지고 이것들이 이제 규제로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루빨리 모여가지고 전문가도 모이고 정부 당국자들도 모여서 좀 단일화된 법안, 이용자 피해 예방과 함께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합의안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네, 이처럼 OTT 규제가 단일 법제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가 연합해 결성된 범정부 OTT 협의회 문제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전략에서 제시한 법 개정과 정책 이행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3개 부처 간 거버넌스 경쟁도 심화되어 부처별로 각각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중복 규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단일 법체계가 필요한데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빨리 미디어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의 유명 플랫폼들이 점점 더 우리나라로 진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플랫폼들의 경쟁력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외 규제 사례들을 보면 유럽연합, 미국 등의 다양한 나라들은 이미 단일 법제화가 실행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자국 내의 콘텐츠들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창작물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를 본수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OTT 산업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들처럼 규제의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기업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정부에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콘텐츠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글로벌화 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한국은 보수적인 문화를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적인 관점에서 콘텐츠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열린 마음과 눈으로 콘텐츠 창작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넷플릭스 등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들의 사례를 어느 정도 적용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케팅에서 이점을 배울 수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나라 OTT 플랫폼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OTT 플랫폼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